돈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돈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어떻게 나 자신을 더 운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나를 돈으로 평가하지 않고 돈을 그저 실용적 가치로 생각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나는 감사 프로젝트에서 이달에는 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남편에게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쓴 라임을 베어문 듯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돈을 주제로 잡으면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길 텐데 남편은 말했다. 그래서 일부러 주제로 잡은 거야. 나는 이렇게 인정했다. 남편은 다양한 앱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우리의 수입, 투자, 지출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재무상태표를 인쇄하여 함께 확인한다. 기분 좋게 마무리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대체로 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으며 이게 다야? 라고 묻기 때문이다. 그럼 얼마를 기대했는데? 남편이 마지막에 물었다. 나는 구체적으로 생각한 금액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것보다는 많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봄철의 새로운 결심으로 은행잔에게 감사하기로 했다. 우선 돈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어 보기로 한 것이다. 자신의 수입에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결국 시각의 문제라는 점이 여러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표준 경제학에 의하면 돈은 돈일 뿐이며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이웃은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행동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봉급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는 주변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가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들은 연구와 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10만 달러를 벌고 이웃 사람들이 7만 5천 달러를 버는 상황과 자신이 11만 달러를 벌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20만 달러를 버는 상황 가운데 전자일 때 더 행복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3년 동안 봉급을 받는다고 할 때 봉급이 처음에 높다가 점점 내려가는 쪽보다 처음에는 보통 수준이어도 매해 오르는 쪽이 더 낫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3년 동안의 총 봉급은 후자가 더 적은데도 그쪽을 선택했다. 확실히 돈 문제에서 사람들은 항상 분별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을 어떻게 느끼는지, 돈은 우리의 기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등 돈과 관련한 조사를 한 사람들이 많다. 내가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조사는 바로 폴 피프가 시행한 조사였다. 폴 피프는 매력 넘치게 쾌활한 사회심리학자이자 현재 어바인에 소재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다. 피프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리한 조건을 너무 쉽게 간과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피프가 시행했던 실험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실험은 다음과 같다. 피프가 판이에서 부동산 매매를 하는 보드게임 중의 하나인 모노폴리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했고 게임이 조작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두 참여자 가운데 임의로 선택된 한 명은 처음부터 상대편보다 2배 많은 화폐를 가지고 시작하며 출발점을 지날 때 2배 더 많은 화폐를 받고 판이를 2배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주사에도 1개가 아닌 2개를 던지게 된다. 피프는 부자 참가자가 롤스로이스인 말을 판이에서 힘차게 움직여가며 매번 성공을 거둘 때마다 거만하게 자축하면서 재빨리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이긴 사람들은 나중에 게임이 어땠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머리를 잘 써서 특정한 부동산을 구매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피프는 나와 자신의 연구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이런 말을 하며 웃었다. 동전 던지기를 통해 애초에 특혜를 입고 시작해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한 참가자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누가 봐도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더라도 자신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한다. 게임에서 이긴 사람들은 시작할 때 상대편이 1000달러를 받았지만 자신은 2000달러를 받았다는 점이나 출발점을 지날 때 100달러가 아닌 200달러를 받았다는 점에 감사했는가? 아니,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점보다 얼마나 머리를 잘 써서 게임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피프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내적 기인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내게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를 누릴 수 있으니 운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감사와는 상반된 개념이다. 나는 어떤 자격을 지닌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정답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 주어진 것을 그저 기본 조건으로 생각한다. 그 조건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그저 이쪽이며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는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상황 역시 적어도 행운의 일부라고 생각을 결코 하지 못한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이 잘 풀릴 때 그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피프는 특권층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기에 조작된 모노폴리 실험을 한 것이다. 피프는 월가에 구제금융 조치가 내려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CNN 방송을 통해 바에서 동료들과 흥청대는 남자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다고 내게 말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사업이 성공한 이유가 뛰어난 사업 감각과 노하우 때문이며 구제금융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미 재무부가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망쳐놓은 상황을 복구하기 위해 7천억 달러를 썼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했다. 부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외부 환경에는 초점을 그다지 안 맞추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좋은 일이 발생하면 자신이 누릴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는 편견을 보이기 쉽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된 사람들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고 말지요. 피프가 말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주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피프는 BMW처럼 값비싼 자동차를 모는 사람과 토요타처럼 경제적인 자동차를 모는 사람의 운전 습관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차가 건널목에서 멈추지 않으면 불법이다. 그런데 어떤 번잡한 교차로에서 관찰을 해보니 BMW급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의 50%는 보행자가 지나가도록 차를 멈추지 않았다. 반면 중저가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는 하나같이 법을 지켜 차를 멈춰 세웠다. 피프는 BMW 운전자들과 모노폴리 게임 참여자들을 관찰하면서 돈이 사람에게 지나친 특권의식을 부여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돈 많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다지 고마워할 줄 몰랐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성향과 자기만족이 강해서 타인에게 연민을 잘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일반적인 윤리에도 무감각했다. 옆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아이들을 위해 사탕 한 통이 마련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탕을 가져갔다. 그렇다. 부자들은 아이들을 위한 사탕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 조사 결과 부자들이 수입에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비율은 보통 사람들의 수입 대비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특권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감사가 필요하다. 이른바 감사의 개입이 이루어질 때 특권의식이 줄어들고 자신이 세상을 위해 한 일보다 세상이 자신을 위해 해준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피프는 말했다.
간단한 상기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사람들에게 삶의 어느 지점에서 타인에게 받았던 도움을 생각하게 하면 좀 더 협력하는 태도를 끌어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 사탕을 가져갈 생각일랑 안 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피프에게 사회심리학계의 록스타가 되었다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피프가 돈과 특권의식을 주제로 강연한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25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록스타가 되려면 제 머리부터 손봐야죠. 피프는 웃으며 말했다.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본다는 건 이 문제가 깊은 울림을 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부자들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 아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도움을 준 사람이 자신의 기저귀를 갈아준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때 내부에 초점을 맞추던 경향이 외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으로 바뀌고 세상이 그동안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피프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상원 의원이 된 엘리자베스 워런은 2012년 선거운동을 할 때 연설 도중 이런 말을 했다. 이 나라에서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워런은 미국에서 사업하며 누리는 여러 혜택에 감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장을 지켜주는 경찰서와 소방서,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게 하는 고속도로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당신이 일으킨 게 아니다라고 다소 부족한 듯한 표현을 써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이 표현은 공화당의 슬로건이 되었다. 정치운동이 차츰 수그러들고 선거가 끝났을 무렵 대부분의 사람은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혜택을 받고 출발했다는 점을 공감했을 터다. 돈이라는 것은 아주 민감한 주제임이 틀림없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내 감사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 거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택시기사처럼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쓰겠다고 하기도 했고 대부분의 사람은 가족, 친구, 일상에 더 감사하는 삶의 공감을 표시했다. 그런데 내가 망설이며 돈 얘기를 꺼내면 감사라는 화제가 끼어들 여지가 쏙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은 내게 자신이 한 푼 한 푼 벌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나는 스스로 그렇게 느꼈기에 그러한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모두 조작된 모노폴리 게임의 참여자와 같다고 할 때 우리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는 사람들, 나라, 환경에 겸손한 마음으로 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행운과 감사의 상관관계를 생각하며 리처드 와이즈만이 쓴 여러 책과 기사를 읽어보았다. 와이즈먼은 하트퍼드셔 대학교에서 공공심리학의 이해를 가르친다. 와이즈먼은 전 세계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영국에서만큼은 이 과목의 유일한 교수다. 마술사이기도 한 와이즈먼은 사람들에게 심리학을 이해시키려면 어느 정도 묘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와이즈먼은 무엇이 사람들을 운 좋게 혹은 운 나쁘게 만드는가라는 주제에 매료되었고 결국 자신이 사람들의 운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레키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운의 일부는 그저 주변 환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나온다고 보았다. 그리고 운의 또 다른 일부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믿는 데서 나온다고 보았다. 그렇게 믿어야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에 자신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와이즈먼은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신문을 훑어보며 사진의 개수를 세어보게 했다. 자신을 운이 없다고 묘사한 사람들은 모든 페이지를 신중하게 살펴보며 숫자를 세었다. 반면 자신이 운이 있다고 묘사한 사람들은 재빨리 끝냈다. 이면에 실린 그만 세어보세요.
사진은 43장에 있습니다라는 중요한 광고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실험에서도 실험 시행자에게 이 부분을 보았다고 말하면 250파운드를 받게 됩니다라고 쓰인 광고에 주목했다. 자신을 운이 없다고 묘사한 사람들은 이 광고를 그냥 지나쳤는데 말이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 감사를 느낄 가능성이 큰데 우리 스스로 일이 잘 풀리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운, 복권, 재간, 노력 등 어떤 수단으로 돈을 손에 쥐든지 돈과 감사의 관계는 복잡하다. 전 세계에서 시행된 여러 연구 결과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행복을 증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그 기준치가 연봉으로 약 7만 5천 달러이며 30만 달러를 벌든 10만 달러를 벌든 행복감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 이 결과는 칵테일 파티에서 화제로 삼아 서로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야깃거리다. 하지만 이 결과가 정말 사실일까? 난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돈이 덜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나는 한 조사원이 비교적 크고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비싸지 않는 집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그 조사원은 저택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곧바로 덧붙여 말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 만일 당신이 당신의 집과 소득이 높은 직업과 근사한 음식점에 갈 수 있는 능력을 만족스럽게 여긴다면 행복감을 더 느끼지 않겠는가? 나는 심리학자들 사이에 연구 결과를 편향되게 제시하여 사람들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설득하는 큰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다. 심리학자들이 행복과 감사를 뒤섞여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돈이 더 많을 때 행복을 더 느끼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더욱 깊은 의미의 웰빙을 측정하는 조사에서 그들이 매기는 점수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심리학자들의 말은 맞았다. 마틴 셀리그먼 박사가 말한 웰빙은 피상적인 행복보다 훨씬 깊이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대개 우리가 하는 경험,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느끼는 사랑에 영향을 받는다. 셀리그먼 박사는 감사를 더 많이 느낄 때 웰빙의 수준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문제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더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사실 때로는 뭔가 부족할 때 감사를 더 느끼게 된다. 빵 조각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려워도 배가 고플 때는 소량의 빵으로도 아주 감사할 수 있는 법이다. 컬럼비아 대학교에 적을 둔 사회학자인 내 친구는 대부분의 사람이 집의 방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고 봉급이 10% 올라가면 삶이 더 윤택해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방 40개짜리 저택이나 100만 달러의 연봉은 상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여긴다. 상상력이 부족해서일까? 그보다는 사람들이 현재도 별로 나쁘지 않지만 여유가 좀 더 생긴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여분의 방이나 봉급 10% 이상을 추구하는 것보다 행복에 이르는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조사 결과, 즉 우리가 이웃이나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는 문제를 되짚어보게 된다.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감사다. 이러한 감사를 느낄 때 해로운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부러워하는 것만큼 자신에게 해로운 것도 없다. 몇 년 전 내가 수년 동안 다니던 회사가 합병되었다. 그 일은 당시 발생한 최악의 합병들 가운데 하나였다. 나는 새 회사에서 스톡 옵션을 받았는데 파는 것이 합법화되었을 때 알아보니
그것의 가치가 3만 달러 정도였다.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다. 하지만 얼마 후 나는 합병을 준비했던 우리 회사의 경영자가 스톡 옵션을 팔아 3천만 달러를 챙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모든 직원보다 100배 이상의 돈을 챙길 자격이 없다고. 이건 직원에 대한 모욕이야. 나는 격분한 채 집에 있는 계단 난간에 기대어 있고 남편은 아래층 의자에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모욕은 아니지. 그래도 3만 달러는 되잖아. 너무도 합리적인 남편이 말했다. 난 그 가격에 안 팔 거야. 나는 고함치듯 말했다. 그것도 상당한 돈이라고. 남편은 한 번 더 강조하듯 말했다. 나는 가격이 오를 때까지 스톡 옵션을 팔지 않겠다고 우겼다. 그래야 그 상황이 조금은 더 공정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가격은 사실상 가치가 없어질 때까지 곤두박질 쳤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몇 가지를 깨달았다. 첫째, 합병을 성사시킨 당사자가 스톡 옵션을 팔면 나도 팔아야 한다. 둘째,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말고 그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의 태도에 따라 뜻밖의 횡재가 무용지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내 생각 속에서 그리고는 내 계좌 속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 당시 내가 감사하며 다른 태도를 보였다면 지금 3만 달러는 물론 이자와 함께 더 가지고 있을 텐데.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내가 그토록 감사할 줄 몰랐다는 사실에 겸연쩍은 기분이 든다. 미국인의 평균 가계소득은 연 5만 달러가 조금 넘고 미국인 가구의 약 4분의 1이 매해 2만 5천 달러 미만의 돈으로 살아간다. 매해 2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는 전체의 약 4%밖에 안 된다. 그동안 나는 무슨 생각을 해온 걸까? 피프 박사의 모노폴리 실험 참가자들처럼 나는 출발점에서 2배의 보너스를 받았음에도 고맙다고 말할 줄 몰랐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그 액수가 아니다. 나는 액수가 그 절반이 되었든 2배가 되었든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행동경제학자들은 금전적 손실로 느끼는 괴로움이 똑같은 금액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더 크다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그 돈 때문에 괴로웠나 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수단이자 방식으로 돈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더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려면 돈을 순전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었다. 당신은 돈이 지금보다 더 많다면 무엇 하고 싶어?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정말이지 생각이 안 나는데 난 내가 원하는 건 다 갖고 있잖아. 와우, 말도 안 돼. 정말이야? 그럼 당신은 어떤데? 내가 원하는 물건은 없어. 나는 지난달에 수요에 관한 교훈을 배운 터라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머뭇거렸다. 더 많은 돈을 원하고 그 돈을 손에 쥐려고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그동안 당연하게 여긴 듯하다. 하지만 돈이 측정 수단의 기능을 잃었고 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지 못한다면 돈은 막강한 힘을 잃은 셈이다. 나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과연 은행 잔액이 더 늘어난다고 감사한 기분이 더 커질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동안 그리스 철학자들의 여러 저서를 읽으며 많은 점을 깨달은 터라 이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은 없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에피쿠로스 철학의 세계에 다시 발을 담그게 되었다. 에피쿠로스는 충분할 정도이되 너무 과하지 않게 소유하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고 믿었다. 그 수준에서 더 원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충분한 것을 너무 적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 무엇도 충분치 않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 인용구를 새긴 카드에 써서 책상 위에 붙여두었다. 충분한 것으로도 정말로 충분하다는 점을 상기하기에. 에피쿠로스는 즐거움은 좋은 것이고 고통은 나쁜 것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가르쳤다. 여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으리라. 에피쿠로스는 탐닉에 빠지지 말라고 충고했건만 그의 철학이 쾌락주의를 뜻하게 된 것은 의외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면 기쁨을 느끼지만 항상 더 많이 원하면 고통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나는 에피쿠로스를 나의 그리스 영웅 목록에 추가하였다. 며칠 후 코네티컷에 있는 우리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살며 최근에 주립경사로 은퇴한 한 남성과 담소를 나누었다. 그는 퇴직연금을 넉넉하게 받았지만 아직 젊은 편이었기에 소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내게 지역 전화회사에 전화를 걸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알아내고 더 저렴한 전기공급업체를 발견한 일을 이야기해줬다. 미국은 전기, 가스, 수도 공급업체의 민영화가 되어 있어 회사가 다양하다. 그는 일하며 주기적으로 봉급을 받던 때가 그립긴 하지만 마음이 좀 더 편해지고 아내와 내 자녀와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다. 고양이 사료를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가 말했다. 충분함은 나의 새로운 화두가 될 것 같았다. 충분히 가진 것에 감사하라. 나는 나의 새로운 태도에 만족감을 느끼며 볼일을 보러 바깥에 나갔다가 근처 현금 인출기 앞으로 갔다. 인출기가 토해낸 $20 지폐 5장을 지갑 안에 넣고서 급히 자리를 떴다. 그 순간 나는 원할 때면 언제든지 손을 돈에 줄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놀랍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로 한 이상 돈을 의미 있다고 느끼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몇 가지 연구 결과에서 돈을 이타적으로 쓸 때 잘 쓰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브리시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 실험에서 캠퍼스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5가 들어있는 봉투를 무작위로 나눠주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날 안에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써달라고 말했다. 그 실험을 함께 이끈 마이클 로턴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썼다는 점을 발견했다. 반면 타인을 위해 돈을 쓴 사람들은 공짜로 주어진 돈을 어디에 쓸지 곰곰이 생각하고 썼다. 그들은 색다른 경험을 했다. 돈이 특별하게 느껴졌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약간의 행복감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로턴은 타인을 위해 돈을 쓸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힘들게 사는 지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우간다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같았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보다 타인을 위해 돈을 쓸 때 더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보니 2달 전 어느 날 밤의 일이 떠올랐다. 남편은 나와 타임스퀘어를 산책하다가 배수구 뚜껑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는 꼬깃꼬깃한 $20짜리 지폐를 발견했다. 워낙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라 돈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었기에 남편은 지폐를 손에 쥔 채 걸었다. 다음 블럭에 가보니 레게 음악을 연주하는 거래 악사 2명 주위에 인파가 몰려 있었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려 발걸음을 멈춘 후에 서로 한참 동안 눈길을 주고받았다. 우리는 그 돈이 우리 돈이 아니며 어딘가에 쓰여져야 한다는 점을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남편은 $20 지폐를 악사들이 놔둔 모자에 떨어뜨렸다. 그렇게 했을 때 왜 우리 둘이 다 행복했는지 나는 잘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다음 모퉁이에서 우리가 마실 그랜드 라떼를 사거나 I love 뉴욕이 새긴 티셔츠를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 노턴의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처럼 소중한 경험을 음미하지 못했으리라.
그날 경험은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셀리그먼 박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다. 그는 우편요금이 올랐던 시기에 어느 날 1센트짜리 우표를 사러 우체국에 갔다.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우표요금이 올라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영원 우표가 발행되기 전이었다. 줄이 길어 불만이 점차 차오르던 차에 마침내 자기 차례가 되었다. 우표를 여러 장 사는데 어떤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 그리하여 100개씩 들어있는 우표 세트 10매를 더 샀다. 1센트 우표 필요하신 분 있어요? 공짜로 드려요. 셀리그먼 박사는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그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든 우표가 이내 바닥났다. 살면서 가장 값지게 쓴 10달러였어요. 셀리그먼 박사는 의기양양하게 그 일화를 말해 주었다. 내가 그달에 가진 돈에 감사했다고 해서 처음보다 더 부자가 되지도 더 가난해지지도 않았지만 나의 태도만은 바뀌었다. 오랫동안 돈에 연연하고 돈이 충분하지 않다며 걱정을 하던 나로서는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 그득했다. 며칠 후였다. 그달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남편과 나는 우리 집 재무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함께 앉았다. 남편은 내가 늘 하던 앓는 소리를 들어줄 준비가 된 듯했다. 하지만 나는 재무표를 들여다보기 전에 수표장을 꺼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물었다. 수표 5장에 각각 100달러씩 적으려고. 내가 가진 돈에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일부를 기부하는 일 같거든. 누구한테? 남편이 물었다. 그걸 정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 함께 생각해 보자고. 나는 남편에게 입맞춤하며 말했다. 부부가 돈 때문에 가까워지기보다 서로 등 돌리는 일이 더 흔하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 집 재무표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표정도 서로에게 훨씬 좋아 보였다.